원자력 재료 연력학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력학 제3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제 설명을 듣고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지극히 정상임을 알려드립니다. 한 번에 이 얘기가 다 이해가 되는 분이 있으시면은 가능하면 연구자의 길을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말 어렵냐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몇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얘기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생소하다고 해야 되겠죠? 처음 들으면 뭔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와닿지가 않는데 음, 이 수학적인 유도를 좀 잘 따라가다 보면은 예, 차츰 그 의미를 깨닫게 되실 것 같고요. 제가 그 한 줄로 이번 강의 내용을 요약을 해놨는데 제로 엔트로피 at 제로 켈빈 그다음에 maybe 이렇게 놨습니다. maybe 자 이렇게 그 제목을 이렇게 놓으니까 더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음, 저는 이 maybe를 떼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maybe를 떼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까지 한 모든 실험과 이제까지 모든 위대한 과학자가 했던 고찰을 다 합쳐서 제로 켈빈에서 제로 엔트로피일 것 같습니다. 일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maybe라고 했냐면 본 적이 없죠. 우리가 일단 제로 켈빈을 달성한 적이 없습니다. 안 가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죠? 아, 그리고 설령 갔다고 치죠. 갔다고 쳐도 이 퍼펙트 크리스탈이어야지 우리가 저게 제로 엔트로피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 이 리버서블 프로세스의 정의에 관해서 고찰을 하다 보면은 퍼펙트 크리스탈을 우리가 준비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모르겠어. 뭐 100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기술론 그래요. 지금 기술론 그래요. 자, 그래서 한 줄 이야기입니다. 제로 엔트로피 at 제로 켈빈 maybe입니다. maybe입니다. 자, 연력학 제3법칙 얘기를 해보죠.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내용들 요약인데요. 예, 케미컬 포텐셜에 대한 정의 얘기를 했었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서모다이나믹 릴레이션스 유도 엄청 많이 했죠. 그래서 보면은 T, P, V, S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를 다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맥스웰스 이퀘이션들 많이 유도했었죠. 이 위에 건들도 이제 다 맥스웰 이퀘이션이죠. 그래서 요걸로부터 이런 것들을 유도를 했죠. 제가 이런 것들을 다시 강조하는 것은 이번 시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깁스 헬름홀츠 이퀘이션 이것도 유도를 해드렸었죠. 결론 유도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은 그러면 논의를 힛 캐퍼시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힛 캐퍼시티. 자, 그러면 컨스탄 시스템 볼륨이 상수일 때 우리가 CB 값을 쓴다고 했죠. CB 값은 인터널 에너지 변화를 온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다. 그리고 시스템 프레셔가 상수일 경우에는 CP 값을 써야 되고 이 경우에는 엔탈피를 온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정의를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노테이션을 교과서에서 좀 변경을 하는데요. 그래서 E 프라임 요거 이제 그 W 프라임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전혀 다른 맥락에서 프라임을 쓴 거라 가지고 E 프라임을 얘가 갑자기 뭘로 바꾸냐면은 토탈 에너지, 시스템의 토탈 에너지로 정의합니다. 자, 그러고 당연히 시스템의 N몰이 시스템 사이즈일 때, N몰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 어떤 몰라 에너지, 인터널 에너지 퍼 몰은 2로 정의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다 프라임을 안 쓰고 식전개를 해왔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걸로 해온 겁니다. 이걸로. 그래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전개에서 PB는 RT로 했죠. 앞에 N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여기 N이 없으면 그냥 이거 다 이 인텐시브 프로퍼티인 거죠. 그래서 인터널 에너지는 원래 익스텐시브 프로퍼티인데 이제 퍼몰로 나눠줘가지고 익스텐시브 프로퍼티로 정의가 된 거죠. E가.
E 프라임은 internal energy for entire system이고 containing n mole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테이션을 간단히 이렇게 사실 바꿨다고 표현하는데 바꾼 게 아니죠. 바꾼 게 아니죠. 왜냐면 프라임을 쓴 다음에 얘를 날려버리니까 날려버리고 이렇게 예, 한 다음에 밑에 어떻게 정의가 됐습니까? 엔탈피 변화량은 CP 값을 온도 변화에 대해서 적분하면 된다. 그죠? 네. 이거는 이제 위에 이 정의를 보시면 납득이 가실 거예요. 그죠? 이 정의 자체가 CP 값이 이렇게 됐고 이제 이게 캐피탈 C가 아니라 이게 스몰 CP가 되겠죠. 네. 여기 지금 이 노테이션 바꾸는 거 잘 보십시오. 네. 자, 그러고 델류는 CB를 온도 변화에 대해서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거를 실험적으로 CV 값을 측정하다가 뭔가 요상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듀롱 앤 페티트 룰이 나오게 되는데 보면은 상온에서 이 모든 고체의 CV 값이 3R인 것 같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측정을 했더니 굉장히 많은 솔리드가 이것에 가까운 값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꼭 그랬던 것만은 아닌데 많이들 그랬다라는 거죠. 이런 결과를 얻게 되면 실험적으로 뭔가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건지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좀 찾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겠죠. 통상적으로 이 힛 캐퍼시티라는 거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같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여줍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리고 이 몰라 힛 캐퍼시티, 솔리드 케미컬 컴파운드의 몰라 힛 캐퍼시티는 이 approximately가 중요합니다. equal to the sum of molar heat capacities of its constituent chemical element.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우리가 A 고체가 있고 B 고체가 있는데 우리가 이 두 개를 합쳐갖고 우리가 뭔가 AB 화합물을 만들었어요. 뭐 AB2라고 할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네. 자,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heat capacity of A하고 heat capacity of B를 더하면 이 heat capacity of AB2가 나온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CV에 A 더하기 2 곱하기 CB에 B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CAB2 CV로 적어야 되네요. CVAB2 이렇게 된다는 거지. 물론 완전히 같은 건 아니고 approximately. 네. 자, 편리하죠? 네. 우리가 이 엘리먼트의 AB의 히 캐퍼시티를 알면 어떤 컴파운드든 간에 이 컴파운드의 히 캐퍼시티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거죠. approximately equal to니까. 네. 이런 것들이 좀 역사적으로 실험적으로 발견이 됐고 그러다가 이 3R 문제에 대해서 네, 몰라 힛 캐패시티에 대한 어떤 그 이론적인 모델링을 좀 하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뭔가 있는 거니까 뭔가 전혀 관계없는 재료인데 왜 CV 값이 다 비슷한 거지? 예,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뭔가 여기에 이론적인 모델이 필요하겠구나. 혹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뒤에는 이제 그 실험 결과들 어떻게 보면 요약해 놓은 표, 이제 그림을 넣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300켈빈이 대략 그 상온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3R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3R이 24.94죠, 그죠? 25쯤 되네요. 25 여기 있습니다. 네. 보면은 거의 납 같은 경우엔 거의 뭐 그렇고 카퍼는 약간 낮고 실리콘 그거보다 조금 더 낮고 다이아몬드 그거보다 좀 많이 낮네요. 이건 정말 많이 낮네요, 그죠? 다이아몬드는 도대체 뭘까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컴파운드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 있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나 그라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컴파운드가 아니고 퓨어 서브스턴스가 되겠고요. 카퍼도 마찬가지죠. O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분자니까. 예. 그러고 예. 요거는 뭡니까? 이건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인가요? 이런 컴파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3R을 완전히 상회하는 이제 그런 값들이 보이죠. 여기가 지금 30이면은 여기가 24.94쯤 될 텐데 분자나 이런 컴파운드들은 3R보다 훨씬 높은 값들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더 해야 되니까, 그죠? 네, 더 해야 되니까. 자, 그런 게 있고요. 아무튼 그 요쪽에 이렇게 좀 모이는 이 비헤이비어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다는 거겠죠. 네. 자, 그래서 이것을 처음으로 그 이론적인 모델을 도출한 사람이 다름 아닌 그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1907년에 이걸 했는데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그 역사에 남을 논문 세 편을 쓰지 않았습니까? 광전 효과하고 그다음에 브라운 운동하고 그다음에 특수상대성 이론.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박사학위를 받을 때 쓴 세 편의 논문이거든요. 네, 그리고 2년밖에 안 지났는데 또 이런 연구 업적을 남겨두었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채택한 그 어썸션이 있는데 이 아인슈타인의 어썸션을 만족시키는 크리스탈, 솔리드를 만족시키는 솔리드를 아인슈타인 크리스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럼 아인슈타인 크리스탈의 특성은 뭘까요? An independent harmonic oscillator vibrating about its lattice point. 자, 크리스탈 스트럭처 안에 있는 아톰들이 레티스 포인트, 다 지정된 레티스 포인트 안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퍼펙트 크리스탈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는 디펙트 스트럭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퍼펙트 크리스탈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N은 뭐겠습니까? 뭐 원자 개수죠, 원자 개수. 그 원자 하나하나를 이 조화 진동자로서 보겠다는 겁니다. 독립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사실은 인터아토믹 반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독립일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럴 리는 없는데 그렇게 가정을 한 거야. 그렇게 가정을 한 거고 아, 포논 시어를 좀 배우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 하모닉 오실레이션도 완벽한 하모닉 오실레이션일 리가 없죠. 일단 그 솔리드 안에 뭐 다른 종류의 2종 이상의 원자가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지어 서로 다른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섞여 있는 경우도 대부분이고 그리고 디폴트로 뭡니까? 그 여기 CV 값 엄청 헷갈릴 수 있겠네요. CVCI 이거가 이제 그 히 캐패시티가 아니고요. 컨센트레이션입니다. 인터스티셜하고 베이컨식 컨센트레이션 쓸 때 노테이션이 거의 같네요. 주로 이제 캐피탈 C로 쓰긴 하는데 그래서 어, 일단 포인트 디펙트만 해도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그게 또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션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게 되죠. 여기에 이제 디스로케이션, 그레인 바운더리, 뭐 프리시피테이트 이런 거 들어가면 이제 다 깨져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크리스탈이라는 거는 순물질이 퍼펙트 크리스탈인데 인터아토믹 반딩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걔네가 서로에게 영향을 안 준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뭘 했냐면은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그 프리퀀시가 진동 빈도죠. 진동수가 상수라고 놓은 요 그러니까 하나의 컨스탄트로 놓았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럴 리는 없는 거거든요. 이럴 리는 없는 건데 그냥 그렇게 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n에 대해서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싱글 프리퀀시로 놓고 계산을 했습니다. 자,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한번 보죠. 자, 여기서부터는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양자역학을 배우셨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아니면 이건 도저히 뭐 답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파티션 펑션 한참 얘기할 때 이 퀀타이즈드 에너지 레벨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엡실론 i. 자, 에너지가 양자화 돼 있죠. 한유 단위로. 그죠? 한유 단위로 돼 있고 여기 몇 번째 에너지 레벨이냐에 따라서 뭐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는 2분의 1이고 그 위에 이제 올라가죠. 그러니까 i가 레인지가 0부터 인티저로 무한대까지 갑니다. 무한대까지 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퀀타이즈 돼 있는 레벨이 쭉 있는 거고요. 어, 인터널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프라임 보이시죠? 이거 토탈, 시스템의 토탈 인터널 에너지입니다. 여기에 n개의 그 오실레이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거 오실레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자가 있고요. 이 원자가 갖고 있는 이제 이 진동 하나하나에 대한 그 에너지가 엡실론 i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동할 수 있는 방향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3입니다.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3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3이 곱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자 하나가 어떤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세 방향에 대해서 진동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개만큼의 그 모드 진동 모드에 따라서 거기에 각각 대응되는 에너지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양자화된. 자, 그래서 토탈 에너지가 전체 파티클 개수에 얘가 각각 가지 그때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앞에 시그마를 잊으시면 안 되죠. 어떤 에너지 레벨에 이 ni 개만큼의 입자가 들어있고 그 경우에 그것의 3배에 해당하는 것이 이 인터널 에너지가 된다는 겁니다. 오실레이터의 진동에 의한 에너지만 고려했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전개를 해야 되는데
단순 대입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거죠. 대입을 이렇게 한 거고 뒤쪽에 지금 이게 보면 이 아이가 여기다 대입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ni를 갖다가 substitution을 해야 되죠. ni substitution 하면 뭐가 나오게 됩니까? n이 나오죠. n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여기서 왔다고 얘기를 했죠. n이 나오게 되고 요 파티션 펑션 p였죠. 요거는 뭡니까? 그 해당 레벨에만 해당되는 거죠. 요 밑에 거는 이제 토탈 그걸 다 한 거고 그래서 보면 여기 위에는 시그마가 없습니다. 자, 이거의 전개는 여기서부터 여기에 이제 갭이 있는데 이건 어펜딕스 챕터 6의 어펜딕스에 있거든요. 그래서 챕터 6의 어펜딕스 참고를 하시고 이쪽 부분을 이제 수학적으로 잘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식 유도가 되는데 이제 요거에서부터 이쪽 게 유도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유도가 돼요. 그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합니까? 지금 보면은 캐피탈 CB죠. 캐피탈 CB 요거를 토탈 인터널 에너지를 온도에 대해서 미분해서 얻으려고 하고 부피는 상수로 놔야죠. 자, 그러면은 여기 얻어진 이 값을 온도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여기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기 제곱 여기가 이제 지금 1승이잖아요. 그게 이렇게 제곱이 되고 이게 텀이 나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캔슬이 된 겁니다. 이게 계산하시면서 약간 부호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미분하면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약간 고등학교 수준 미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nk 요 k는 요게 k가 지금 k가 여기 하나뿐인데 이걸 지금 두 개로 바꿨죠. 그래서 요게 k를 하나 곱해줘서 맞춘 겁니다. 한유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제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여기로 갔고 요것은 이쪽으로 갔고 해서 이제 이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이 식을 이제 조금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한유 오버 K라는 걸 갖다가 아인슈타인이 세타 2로 정의를 했고요. 이 한유 오버 K는 온도의 차원을 가져야 됩니다. 온도의 차원을 가져야 무차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온도라고 부릅니다. 온도의 차원을 가지기 때문에 한유 오버 K를 아인슈타인 캐릭터리스틱 템퍼러처라고 부르고요. 자, 이거를 서브스티튜션 하면 어떻게 됩니까? NK가 뭐였습니까? 유니버셜 컨스턴트 R이었죠. R이고 자, 요것을 우리가 세타 2로 정했기 때문에 세타 2 오버 T가 됩니다. 그것의 제곱. 그 다음에 이것도 세타 2 오버 T, 또 세타 2 오버 T 해서 이제 이 식이 최종적으로 얻어지게 되는데 이것도 이 온도가 무한히 커지게 되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이 CV 값이 3R로 어프로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3R 빼고 나머지 이게 극한값이 1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의 극한값이 1이 나오는 것을 가장 쉽게 구하시려면은 세타의 오버 t를 x로 치환하신 다음에 t가 아니라 0, 이 x가 0으로 갈 때로 이제 여기가 바뀌겠죠 리미트가. 그리고 로피탈 정리를 두세 번 정도 써주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1이 나옵니다. 네.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로피탈 정리가 혹시 뭔지 모르시는 분은 공부를 꼭 하십시오. 로피탈 정리는 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매지컬하게 CB 값이 3R이 유도가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유도는 대부분 자기적인 느낌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뭔가 이 의도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중간에 어떤 수학적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좀 매니플레이션 한 느낌을 계속 받게 되는데 아마도 그것이 사실이겠죠. 그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계속 궁금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3R에 딱 매칭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 우리가 가정을 많이 집어넣었으니까 이 가정이 깨져나갈 때 이 3R 값하고 깨져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말이 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죠. 정황상 그렇다는 건데 이 정황 증거 가지고 생사람 잡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건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죠. 과학하는 태도라는 게. 자,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걸 1907년에 했는데 이 뒤쪽에 좀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아이고 1912년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일단 이 뒤쪽 얘기를 좀 간단히 좀 해보죠. 자, 일단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그 어펜딕스 내용을 가져왔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앞에서 유도했던 P 값입니다. 이거 혼동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교과서에 이제 보면은 수정을 가하면서 역시나 수식 오탈자가 더 늘어난 면이 있는데 이 뉴로 써 있잖아요. 이 진동수. 이거를 자꾸 그 교과서에 유로 오타를 내놨습니다. 이거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유 아닙니다. 뉴예요, 뉴.
이거 말씀드리지만 책 타이핑하는 사람이나 이걸 편집하는 사람들이 이 이론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냥 그림 그 생긴 거 모양 보고 타이핑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계산 과정은 그렇게 따라가기는 어렵지는 않고 그것만 저기 잊지 않으시면 돼요. 여기 요거 P라고 말씀드렸죠. 파티션 펑션. 이거 상수입니다. 상수여가지고 바깥으로 이게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시그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각각을 항을 곱한 다음에 이 시그마를 이 위로 붙이면은 이 위에 있는 항들이 나와요. 예, 이 위에 있는 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보면은 여기 이렇게 캔슬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뒤쪽 거가. 예. 여기 i 곱해진 텀은 캔슬이 안 되고 여기 남는데 이 뒤쪽 거는 2분의 1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앞으로 빼면 이게 같아져가지고 1이 돼버려요. 자, 그렇게 해서 요게 1이 되니까 2분의 1이 그냥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이제 이 앞쪽 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걸 계산을 해야 되죠. 앞에 건 그냥 그대로 오고 그죠? 자,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했나요? 여기 입실론 i에다가 이 요거를 대입을 한 거죠. i 플러스 1 over 2 한유를 갖다 지금 단지 대입한 것 뿐입니다. 대입한 거예요. 대입한 상태에서 다시 이걸 전개를 한 다음에 전개를 하고서 뭐가 캔슬이 됐습니까? 2분의 1이 캔슬이 됐죠. 2분의 1이 캔슬이 되게 됩니다. 아, 여기 오타가 하나 있네요. 요거 1입니다. 1.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확인해 보시면 제 말이 맞다는 거 금방 아실 수 있고요. 이거 이래야 되고 계산해 보면 2분의 1이 날아가요. 그래서 여기 i가 곱해져야 되니까 여기는 i 한유가 되고 밑에는 똑같이 i 한유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차이점은 요 앞에 i가 곱해져 있는 것밖에 없죠. 예, 상수가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요거에서 요 익스포넨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갖다가 x의 i승으로 놔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요 i만 끄집어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네. x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한유 오버 kbt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치환을 해서 계산을 해야 편하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 이 앞에 게 뭡니까? 이게 무한등비급수가 나오죠? 무한등비급수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1 마이너스 x를 한번 곱하고 한 번 더 곱하면은 어 1이 돼요. 왜냐면 이게 두 번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1 빼기 x의 무한대승이 나오거든요. 네, 1 빼기 x의 무한대승이 나와서 여기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맞나? 자, 이게 아이고 제가 유도를 했었는데 또 지금 기억하려니까 어렵네요. 이게 여기에다가 1 빼기 x를 곱하면 1 곱한 건 그냥 그대로 나오죠. 그러면 빼기를 써주고 x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빼기 x 빼기 2x의 제곱 빼기 3x의 세제곱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렇게 빼면 실제로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x x제곱 x세제곱 이렇게 무한대 가죠. 여기다 다시 1-x를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게 1 빼기 x의 무한대성 이렇게 나오죠. 사실은 뭐 n으로 하고 n이 뭐 이거 리미트로 해야 되나? 리미트로 하고 n이 뭐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자,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요것을 x로 놨을 때 이것은 자, 이게 x로 취합만 하면 이렇게 바뀌죠. 이것은 x에 이렇게 하는 것과 같아지게 됩니다. 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뒤쪽에 지금 요거는 i가 지금 곱해져 있는 거고 이건 i가 안 곱해져 있는 거죠. 이거는 xi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역시 무한등비급수에 합해서 이렇게 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대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요거를 어디다 대입합니까? i를 곱한 거였었죠. 여기다 대입을 하고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1이 됐죠? 그 말은 뭐냐면 2분의 1이 앞으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2가 곱해지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지금 다 그대로 왔죠. 자, 이거를 계산해 보면 요 식이 얻어집니다. 정리하면 요 식이 얻어져요. 이 식이 얻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x에다가 다시 이걸 대입을 한 겁니다. 대입을 하면 이 식이 나오고요. 자, 이 식에서 편하게 이제 이 식을 정리하려니까 뭘 곱했냐 그러면은 요거 있죠. 요걸로 분자 분모를 나눈 겁니다. 이걸로 분자 분모를 나누면 이 앞에 있는 1은 여기에 마이너스가 없어진 이게 나오게 되고 뒤쪽 건 나눠서 똑같으니까 1이 되고 이쪽 거는 나누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1이 되고 요 앞에 거가 또 바뀌게 되죠? 잠시만요. 그러면 다른 건 사실 여기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뿐인데 이제 요 마이너스는 여기 그대로 간 거잖아요. 그죠? 네, 마이너스 그대로 간 거고 여기가 플러스인데 이 위에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 이 나누기 하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2이 되죠. 이해되십니까? 요거를 나누면은 요거에 플러스로 한 것만 되고 그 다음에 이 뒤 걸 나누게 되면 1이 되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은 그 두 개 항을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눠주면 이게 이거를 내가 그냥 크게 할게요. 이게 지금 1-x에 이걸로 돌아가는 건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은 x분의 1에 이렇게 x분의 1에 이렇게 지금 분자분모를 x로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했냐면은 이거를 이 위쪽 거를 x분의 1 빼기 1 더하기 2 이렇게 한 거지. x분의 1 빼기 1 이렇게. 그래서 자 이게 나눠지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x분의 1 빼기 여기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누기 1에 대해 이 앞에 이게 곱해져야 되니까 얘가 앞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건 어떻게 돼요? 여기 곱하기 2만큼 남았잖아. 2가 남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3이 2분의 3이 아니라 3이 되는 겁니다. 곱하기 2가 있으니까. 그래서 3n 한유가 위로 올라오고 이 분모 그대로 남아야죠. 자, 그래서 이 식을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최종식을 이 앞쪽 페이지에 있었던 이 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이건 정말 이건 뭐 수학입니다. 그냥 수학일 뿐이기 때문에 예, 약간 스킵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다 해버렸네요. 예,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는데 자, 빨리 진도 올라가죠.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아인슈타인이 죄송합니다. 이거 CB가 작아야 되는데 예, 오타가 아인슈타인이 이제 CB를 모델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식을 해가지고 이 실제 실측값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는데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 어디서 안 맞았냐면 특히 저온에서 안 맞았어. 특히 저온에서. 그래서 이 저온에서 아인슈타인의 모델이 실측된 CB 값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디바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이론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5년 뒤네요. 1912년에. 자, 그래서 디바이는 새로운 어썸션을 채용을 합니다. 몇 개를 채용을 하는데 지금 N independent harmonic oscillator vibrating 이거 똑같죠? 이건 아인슈타인 어썸션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차이점 뭐냐면 레인지 오브 프리퀀시를 도입했습니다. 얘가 원자 하나를 다 진동자로 우리가 고려할 건데 얘네가 바이브레이션 할 때 프리퀀시가 다 같지 않다 이겁니다. 바이브레이션 때 프리퀀시가 다 같지 않고 어떤 특정 범위 값을 가지는데 특정 범위 값을 얘가 어떻게 구했냐면은 이제 당연히 그 진동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동 안 하면 진동수 0이니까 0으로 놓고 이 진동수가 가장 높은 경우를 이 실측값을 가지고 유출을 해가지고 대략 10의 13승 per second로 헤르츠죠. 10의 13승 헤르츠로 이제 잡는데 이게 굉장히 러프합니다. 이게 어떻게 잡냐면은 그 파동의 스피드 v가 람다 뉴잖아요. 그래서 이제 뉴맥스 값을 알고 싶으니까 람다 미니멈 값을 이제 알고 싶은 거고 이 v 맥스 값을 알아야 되겠죠. 이게 람다 이쪽으로 옮겨갈 거니까 람다가 미니멈일 때 맥시멈 스피드이면은 진동수 값이 맥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은 일단 그 금속 내에서 진동이 전달되는 속도를 대략 한 5000m per sec를 맥시멈 값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이 파장을 어떻게 놓냐면 이거를 레티스 컨스탄트 레티스 파라미터 중에서 가장 짧은 값을 넣었는데 그걸 0.5 앵스트롬을 넣습니다. 혹은 0.05 나노미터가 되겠네요. 네, 나노미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5000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5 곱하기 10의 3승 뭐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나요? 네, 스피드가 그러고 밑에다가 이게 0.5 앵스트롬으로 놓은 거는 이제 0.5 곱하기 10의 10승 미터 이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이 캔슬을 하고 이게 10의 13승이 되게 되니까 이거를 0.5로 아니고 5로 놨다고 봐야겠네요. 네. 5 앵스트롬으로 습니다 제가 0.5 나노미터를 좀 착각했습니다. 0.5 나노미터로 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누기를 해보면 이게 10의
여기 좀 마이너스니까 10에 13승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좀 이런 어떤 그 엠피리컬한 유도를 통해 가지고 뉴 맥스 값을 이걸로 놓습니다. 이걸로 놓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그 진동수 분포 함수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진동수를 가지는 그 n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우리가 어떤 함수로 주어야 적분을 수행하기가 이제 수월하겠죠. 그래서 파라볼릭 인크리즈를 시킵니다. 인크리징 프리퀀시에 따라서 파라볼릭하게 그것을 채우는 그 진동수를 가지는 오실레이터의 개수가 증가한다. 증가한다고 놓습니다. 에너지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그거를 파퓰레이트하는 NI의 개수가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한다는 거하고는 반대되는 가정이죠. 좀 반대 방향의 가정입니다. 파라볼릭하게 증가한다고 놨으니까 이런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뉴 맥스면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고 놓고 이걸 접근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뉴맥스 값을 디바이가 정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디바이 프리퀀시라고 부르고 뉴 오브 D로 정의를 합니다. 이 적분 과정은 뭐 앞에 것보다 계산이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다 생략하겠고요. 최종 결과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디바이가 뭘 정의합니까? 아인슈타인하고 똑같은 걸 하죠. 캐릭터리스틱 디바이 템퍼러처를 정의를 하는데 세타 D는 똑같습니다. 한유인데 한유 D, 한유 D. 예. 여기 앞에는 뭐였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아인슈타인은 그냥 이렇게 뉴로 놨죠? 아인슈타인은 뉴 값을 상수로 놨으니까요, 그죠? 네. 근데 디바이는 상수로 안 놓고 이렇게 맥시멈 값을 놓고 파라볼릭한 디스트리뷰션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x는 또 한유 오버 kt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수식이 이렇게 변형이 되게 되고 그러면 이것을 약간 적분을 수행해서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디바이의 네, t의 3승 법칙인 거죠. t큐브로 뭐에 온도가 낮을 때 for low TCB. 자, low TCB 쪽에서 이것을 이렇게 맞출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쪽에 그 주어졌던 그림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디바이가 굉장히 좀 아비트러리한 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쪽에 이것이 정말 퍼펙트 매치를 보여서 그렇죠? 네, 실험값과 완벽히 맞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항상 그런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자의적 가정을 도입해가지고 만들어낸 모델이 실측값하고 잘 맞는다고 해서 그 해당 이론이 실질적으로 어떤 네이처의 특성을 반영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파라볼릭 인크리즈 요게 이걸 좀 우연히 맞춘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실제로 프리퀀시가 이래서 맞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로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가정을 통해서 모델을 유도했는데 그 모델이 우리의 실험값을 잘 예측한다 그래서 그 모델을 만드는 데 쓰였던 가정이 반드시 옳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 부분 좀 강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디바이 법칙이 나오고 낮은 온도에서 CB 값을 잘 설명했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어쨌든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이 CB 값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물론 이 온도를 우리가 무한정 올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온도를 무한정 올리면 얘가 처음에는 이제 녹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끓겠죠. 그러고 나면 다 기체가 돼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컨덴스드 매터가 아니게 돼버려가지고 온도를 뭐 무한대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는데 어찌됐건 실측하면은 온도가 올라갈 때 이 히트 캐패시티 값은 약간씩이나마 상승하는 경향을 꾸준히 보여주는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간단한 어떤 엠피리컬 포뮬러가 나온 게 뭡니까? 24.94를 앞에다 놓고 뒤에다 그냥 플러스 BT 이렇게 해놨습니다. B는 컨스탄트거든요.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직선으로 증가하게 해놓은 거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 B 값은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증가를 해도 이 CB 값이 거의 바뀌지가 않고 약간씩만 상승하게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런 BT 값이 나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 일렉트로닉 컨트리뷰션을 무시했고 언하모닉 레티스 바이브레이션도 무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온에서 이 두 개가 다 시그니피컨트 해줄 수 있다는 거지. 자, 프랙티컬하게 우리가 딜하는 컨덴스드 매터, 고체, 그 크리스탈라인 솔리드 머티리얼,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얼로이나 뭐 메탈. 자, 그러면은 온도가 낮을 때 걔네가 온도 관계없이 싱글 크리스탈로 가정할 수 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어떻게 그렇게 가정할 수 있냐면은 두 가지를 가정하면 됩니다. 그레인 바운더리가
프랙션이 전체 볼륨에서 차지하는 프랙션이 작아가지고 그레인 바운더리 영향을 무시할 수 있다. 예, 이거 하나 잡고 또 하나 뭐냐면 그레인 오리엔테이션 있죠? 이게 폴리크리스탈이면 그레인 오리엔테이션이 제각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레인 오리엔테이션하고 이 히 캐패시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잡아버린 겁니다. 자, 이제 그레인 바운더리 날아갔죠. 그 다음에 이제 디스로케이션이 남습니다. 디스로케이션은 보통 우리가 재료를 어떻게 기계적으로 가공했느냐 혹은 열적으로 가공했느냐에 따라서 덴시티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온도 증감에 따라 가지고 없던 디스로케이션이 생겨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뺍시다. 온도 증가하고 관계가 없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디스로케이션이 힙캐패시티에 설령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온도 디펜던시는 굉장히 낮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남냐면은 포인트 디펙트가 남습니다. 포인트 디펙트 문제는 뭐냐면 온도가 시스템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포인트 디펙트 그러니까 베이컨시하고 인터스티셜 얘네는 컨센트레이션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얘네가 이제 뭐 개수가 많아진다는 건데 개수가 많아져도 하나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만약에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 얘네가 또 힙캐패시티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자, 이렇게 다 제외하고 나면 이제 남는 게 뭐냐면 이거가 남는 거예요. 일렉트로닉 컨트리뷰션으로 가면요. 지금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 N부터 박살나는 겁니다. N 인디펜던트 하모닉 오실레이터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원자를 한 덩어리로 본 거예요. 원자를 쉽게 얘기해서 리지드 바디로 본 거지. 분쇄되지 않는. 그래야 얘가 진동자로 우리가 해석할 우리가 진동 연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펜들럼이 반동거리가 나면 그 펜들럼에 대한 어떤 분석이 다 많이 부서지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온도를 올렸더니 뭐 자유전자의 어떤 그런 활동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히 캐패시티가 좀 더 늘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언하모닉 레티스 바이브레이션도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서멀 바이브레이션 정도가 너무 심해지니까 얘네 간의 어떤 그런 미스매치가 이 히 캐패시티에 영향을 좀 주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의 힛을 더 어, 얻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는 뭔가 원자 하나하나가 이렇게 함유하는 힛이랄까? 에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 언하모닉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은 뭔가 얘네가 격자 전체로서의 어떤 그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느낌이거든요.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해 보지는 않은 게 한참 걸리고 공부 대비 나오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쪽 이론을 그렇게 아주 탐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이 전자가 이 여기 이렇게 조화진동자 가정을 했을 때 이 원자를 한 덩어리로 보는데 그게 사실은 이펙티브하게 프랙티컬하게도 이렇게 아닌 걸로 그렇게 좀 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격자 전체가 이렇게 진동하는 부분 네. 근데 여기 이제 사실 뭐 언하모닉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네. 네. 아무튼 뭐 여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고온 가면 그냥 뭐 이 CB 값이 상수는 아니다. 네. 조금씩 올라간다. 네. 비계산 당연히 어렵습니다. 네. 자, 그래서 디바이 모델이 얼마나 이렇게 여기 제가 이제 여기 수식을 이제 병기를 해놨네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디바이 모델이 참 좋은 어떤 그런 예측. 이걸 예측이라고 하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불만입니다. 디바이가 실험 결과를 안 보고 저걸 모델링 해가지고 그린 다음에 저 실측값이 측정이 됐으면 굉장히 좋은 예측이겠죠.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 보면 지금 알루미늄에 대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디바이가 이걸 딱 본 건 아닐 수 있죠. 그냥 저 수식을 유도한 다음에 알루미늄 측정해 봤더니 잘 맞더라. 뭐 그러면 예측이 맞긴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거꾸로 된 경우가 많아서 나온 포인트들 보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유도를 하다 보니까 프레딕션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네. 자, 그렇고요. 자, 이 부분은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 신기한 건 뭡니까? 어, 다이아몬드에서도 이게 잘 맞죠? 아까 이거 3R 하나도 안 맞았었잖아요. 그죠? 하나도 안 맞았었는데 다이아몬드에서도 잘 맞고 어, 이, 이 값이 재료마다 다를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면 이 람다 미니멈이 다르잖아요. 레티스 파라미터가 재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좀 고려를 하면 예를 들어서 람다 간격이 이게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뉴디 값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내려가게 됩니다. 뉴디 값이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C 값이 내려가는 거잖아. C 값이 내려가는 거지. 그러면 이거 뭐 그 카본 대비 얘가 뭐 되게 람다 값이 큰가? 다이아몬드가?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인 어떤 그런 이해를 가지시려면은 이제 숫자하고 씨름을 하셔야죠. 카본, 뭐 그래핀, 다이아몬드 다 들고 와가지고 다 온갖 그 숫자 대입해가지고 계산 다 해서 실제적으로 숫자를 비교해 보시고 뭐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될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메인 주제하고는 좀 관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그 엔탈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 등압 과정에서 시스템에 공급된 열량과 엔탈피의 변화가 같다고 했었죠. 그래서 온도가 스테이트 1에서 2로 변했을 때 CP 값을 이제 온도에서 적분해주면 그걸로 엔탈피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del H is the area under plot of CP vs T 이렇게 되죠. 네, 적분이니까 면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Which is the amount of heat required to change the system temperature. 예, 그죠? 예, 시스템 온도를 T1에서 T2로 올리는데 압력은 고정돼 있고 그때 필요한 희세 양, 이 QP죠. 예, QP에 상응된다. 왜? CP를 T에 대해서 적분한 값이니까. 굉장히 동어 반복 같은 느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헤스스로가 있는데요. 이 케미컬 리액션이 나가지고 우리가 A하고 B하고 사이에 케미컬 리액션을 낸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엔탈피 변화, 데레이션은 어떻게 계산이 된다? AB의 엔탈피 값에서 A의 엔탈피 값과 B의 엔탈피 값을 빼면 그것이 델 H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힛을 먹는 엔도서믹한 리액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A, B를 합쳐서 이걸로 할 때 여기 힛을 더 많이 힛이 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H, A, B가 이 두 개를 더한 것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델 H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0보다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엔탈피가 증가할 때가 엔도서믹 리액션인 겁니다. 반대로 자신의 엔탈피를 바깥으로 내보내서 힛으로 내보내는 거는 엑소서믹 리액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순물질 두 개 뭐 예를 들어서 순물질이 결합을 해가지고 컴파운드를 만드는데 좀 더 안정한 화합물이 되면은 엑소소믹 리액션을 하면서 힛을 바깥으로 뿜는 거고 좀 더 불안정한 화합물이 될 때는 우리가 이제 힛을 줘서 더 높은 에너지 스테이트로 그걸 밀어 올려야 되는 그런 이미지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헤스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제로 엔탈피 오브 엘리먼트 in their stable states at 이렇게 이건 뭐냐면은 정의죠. 편의를 위해서 엔탈피 값을 25도에서 0으로 정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은 엔탈피 오브 컴파운드의 똑같은 상온이죠. 그래서 이 히트 오브 포메이션 얘네가 이거를 형성할 때 거기에 인볼브 되는 힛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힛을 흡수하면은 델 H가 0보다 크고 힛을 내뿜으면은 델 H가 0보다 작습니다. 자, 이게 상온에서 얘네를 다 0으로 정의해 놓으면 그죠? 상온에서 어떤 컴파운드가 생길 때 얘의 엔탈피 값은 구하기가 매우 쉽죠. 히트 오브 포메이션이 그냥 그대로 이퀄이 돼 버리죠. 왜? 이게 0, 이게 0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델 H는 HAB 이렇게 되죠.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컴파운드를 구성하는 엘리먼트들의 그죠? 상온에서 여기서 우리가 엔탈피 값을 다 0으로 놓으면 이것의 히트 오브 포메이션이 컴파운드의 엔탈피 값이 된다. 언제? 온도가 298 켈빈일 때.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걸 0으로 놓으면 이게 이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 엔탈피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거 차이점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앞쪽에 지금 우리가 엔탈피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시스템의 온도 변화가 있을 때 얘기죠. 온도가 T1에서 T2로 변했습니다. 그때 어소시에이트하는 엔탈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히트 오브 포메이션이니까 뭐가 만들어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컴파운드 형성될 때의 엔탈피 체인지를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 뒤쪽은 뭐냐면 이 뒤쪽은 다시 순물질로 논의가 돌아왔는데 거기서 상변이가 나는 겁니다.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나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AB가 있는데 얘가 순물질일 때 엔탈피가 있겠죠. 그다음에 얘가 컴파운드를 만들 때 이때 어소시에이트하는 엔탈피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중에 그냥 이 하나가 상변이를 하게 되면 여기에 어소시에이트한 엔탈피 변화가 또 있을 겁니다. 그죠? 차이점이 뭐냐면은 상변이는 온도가 고정돼 있죠. 물론 온도가 변하면서 상변이 당연히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힛을 많이 주면 오버웰밍리 이렇게 프로바이드 하면 그런데 이해되십니까? 힛을 줬는데 온도 변화는 없고 상변이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어소시에이트하는 엔탈피 체인지를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A라는 물질이 솔리드였다가 리퀴드가 될 때 이 엔탈피 변화, 그리고 그때 이 상변이가 일어나는 온도는 T1이라고 합시다. T1. 네, T1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같은 상변이가 다른 온도에서도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슈퍼 쿨링? 슈퍼 히팅? 자, 기억하고 계십니까? 슈퍼 쿨링, 슈퍼 히팅 그 자체가 뭐예요? 어떤 이 멜팅 포인트가 있고 멜팅 포인트보다 밑으로 냉각을 했는데 얘가 안 얼면 슈퍼 쿨링이죠. 슈퍼 히팅은 뭡니까? 보일링 포인트 있는데 그 넘어가서 또 히팅하고 뭐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이제 슈퍼 히티드 스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죠. 네, 여기서는 좀 경우가 다르긴 한데 이 경우에는 이제 뭐 리퀴드였는데 혹은 솔리드였는데 이게 지금 녹는 점을 넘어서 온도가 올라갔는데 아직 안 녹은 상태. 예,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온도가 다를 때 얘네의 상변이 엔탈피가 상변이와 어소시에이트하는 엔탈피 변화가 다를 수 있죠. 그 다른 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적분한 값을 더하고 빼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A 지점에서 상변이가 일어나면 엔탈피가 증가를 하겠죠. 이렇게 증가를 할 겁니다. B 지점으로, 그죠? 그러면 이 B 지점 올라가는 이 엔탈피 값이 이제 요건 거죠. T1에서 솔리드가 리퀴드가 됐잖아요. 그죠? 이게 요게 델 H AS2L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지금 엔탈피는 스테이트 펑션이잖아요. 그럼 경로 상관없이 보존돼야 되잖아. 경로 상관없이 최종점이 B로 똑같으면 엔탈피 값 같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D 지점으로 가서 이 지점으로 가면 상변이 안 일어나고 온도만 올라갔죠. 그 다음에 D에서 C로 가면서 상변이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C에서 B 지점으로 다시 냉각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열, 상변이 냉각을 해서 요렇게 가도 엔탈피 변화는 같아야 되죠. 요게 뭐라 그랬습니까? 요게 요거라 그랬지. 델 H AS2L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뭐랑 같다? 자, 요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요거 T1에서 T2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지금 솔리드를 유지하니까 솔리드의 CP 값을 온도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죠. 네, 그거 더하기. 상변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델 H 솔리드에서 리퀴드 갈 때 대신에 온도 T2에서 그 다음에 뭘 빼야 돼요? 냉각이잖아. 그러니까 T2에서 T1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적분 구간을 T1에서 T2로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요 때는 뭡니까? 리퀴드 상태에서 이렇게 냉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CP AL 값을 써서 그걸 적분해서 빼주면 된다는 거죠. 이건 뭐 간단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사실. 예. 이렇게 델 H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수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델 HT2는 델 HT1 플러스 인테그랄 from T1 to T2 하고 CPAL 요거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여기 지금 여기가 T2잖아요. 요게 여기로 간 거기 때문에 요 텀 전체를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밑에 식 읽을 때 거꾸로 읽으셔야 됩니다. 요것은 요거에다가 더하기 이거 빼기 이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괄호로 묶은 게 지금 이건 거죠. 자, 그래서 단순 이항이니까 해보시고요. 제가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 델 HT1 텀을 이쪽으로 다시 옮기면 요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쪽 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 고체하고 액체 간의 이 CP 값의 차이를 갖다가 우리가 대 CP로 쓴다고 하면은, 그죠?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양변을 상합 조건을 주고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 지금 상합 조건 왜 주냐면 이거 CP 값이잖아요. 이 상합 조건 줘야 되는 겁니다. CP 값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델 H 값을 온도에 대해서 미분한 거 상합에서 그것은 이 CP 값의 변화, 정확히 하면 CP 값의 차이, CP 값의 차이와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온도에서 내가 여기서 델 H 값을 미분을 하게 되면 변화량을 구하게 되면 압력은 고정시키고 그러면 그게 여기 있는 이 CP 값의 차이하고 같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키르호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도 과정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밑밥은 다 깔았고, 예, 3법칙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일단 세컨 로를 소환을 하는데요. 세컨 로를 소환하는데 그냥 요렇게 소환합니다. 요렇게 소환을 하고
어, 등압 조건을 줬네요. 그죠? 등압 조건을 줬어요. 등압 조건을 줘야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등압 조건을 줘야 이 델 Q가 어떻게 되죠? DH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등압 조건을 줘야 델 Q가 DH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어떻게 한 거냐면은 어, 얘가 요렇게 이거는 그냥 세컨로 소환. 그 다음에 여기다 등압 조건을 부여하는 순간 이 델 Q를 DH로 바꿔 쓸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이쪽 게 어떻게 됩니까? CPDT가 DH잖아요. 등압 조건에서. 그러니까 요 식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원오버 T는 원래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 DS가 어떻게 됩니까? DS가 CPDT 오버 T 이렇게 되는 거죠. CPDT 오버 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인크레먼트를 우리가 고려한 거잖아요. 엔트로피의 인크레먼트. 요거를 어떤 스테이트 1, 2 사이에서의 총 변화량을 갖다가 생각한다 그러면은 적분해주면 되죠. 이렇게 간단히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어떤 특정 온도 1, 2 사이에서만 지금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어떻게 생각해요? 절대 용도부터 그냥 다 싹 다 정의할 수 있으면 깔끔할 것 같죠? 그래서 절대 용도일 때 우리가 엔트로피 값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S 낫으로 놓겠다는 거야. 자, 왜 모르죠? 우리가 절대 용도일 때 엔트로피 값을?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엔트로피의 변화량만 알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측정할 수 있는 건 뭐예요? hit을 주면 온도 변화라고 할게요. hit을 주면 온도 변화가 나는데, 응? 온도 변화가 나는데, 그때 그 CP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CP 정의에 의해서, 그죠? 그럼 그 CP 값을 우리가 알아. 그리고 실험하면서 매 순간 온도를 기록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상온에서 시작해서 어떤 온도로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데레스 값은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방법으로 우리가 하면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온도에서만 이거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게 되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만들 수 없는 온도인 제로 켈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엔트로피가 얼마인지 알 방법이 없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모르겠으니까 그냥 S 낫으로 놓겠다. S 낫으로 놓고 이거를 이제 더해주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 밑이 T1이 아니라 0에서 T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0일 때 뭔가 모르는 엔트로피 값이 있고 거기서 0부터 이제 온도로 올라가면서는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건 뭐 정의는 아니에요. 이건 유도입니다. 유도된 거고 이 유도된 거에서 요거를 S 낫으로 그냥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에 대입이 될 수 있죠. 깁스프리 에너지의 이제 변화 값이 이 앞쪽에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이게 델 H죠. 델 H인데 0도부터 어떤 온도 T까지. 뒤에는 뭡니까? T 곱하기 델에 쓴 거죠. 델에 쓴 겁니다. 그러고 빼기 요거에다도 이제 온도를 곱해야 되죠. T, S 낫 이렇게.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게 델지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깁스프리 에너지 변화값이 이런 식으로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단순 대입을 통해서. 네. 이 ST 값을 그냥 대입한 거죠. 대입해가지고 그냥 따로 써준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엔탈피 값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S0 같이 H0 이런 걸 우리가 고려하지 않죠. 그죠? 왜 그럴까요? 정의 자체가 뭐 그 이하의 온도는 없고 그러면은 가열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엔탈피 값은 없는 거지. CP 값이 있고 그거를 온도 변화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절대 온도면은 온도 변화 자체도 없었고 그죠? 네. 그래서 이거 나름 심오합니다. 엔탈피에는 그런 H0 같은 텀을 고려하지 않는데 엔트로피에는 왜 S0을 고려할까? 이것은 이제 아직 S0은 0인 걸 확신을 못하고 H0은 0인 걸 확신하기 때문인 거죠. 정의상. 네. S는 K, L은 오메가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네. S는 0인 걸 좀 확신하기 어렵겠죠. 자, 그래서 이 너른스트가 1906년에 포스출레이트 가정을 들고 나옵니다. 가정을 들고 나오는데 이 가정은 너른스트가 채용하긴 했지만
그때까지 이제 실험하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프랙티컬하게 그런 것 같다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생각되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너른스트가 그냥 이걸 그렇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우리가 실험상 그런 것 같으니 그럼 그렇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가정이 뭐였냐? For chemical reactions between pure solid and all liquid. 순수한 고체나 액체 간의 화학 변화를 고려를 했을 때 온도가 절대 용도로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압력을 고정했을 때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값이나 엔탈피의 변화값이 모두 다 0으로 가는 것 같다.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그렇다라고 가정을 해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무엇이 유도될 수 있는가? 이 너른스트 포스출레이트로부터 무엇이 유도될 수 있는가를 이제 너른스트가 유도를 했겠죠. 자, 그래서 뭐를 리콜을 하냐면 델지는 델 H 마이너스 T 델 S를 이게 리콜링을 하고요. 그 말은 사실은 이게 지금 지워졌던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등온 과정을 사실 고려를 한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스웰 이퀘이션으로 유도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이게 사실 그건 뭐 맥스웰 이퀘이션은 아닌데 아무튼 그 직전에 유도했던 결과죠. 그거를 이제 가져오면 dg는 마이너스 sdt 플러스 vdp 이렇게 된다는 거 배웠죠. 예, 이거 일일이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무한대 시간이 들어가죠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에서 이, 이 앞에 있는 걸 갖다가 이 t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컨스탄 p 조건을 주고요. 그러면 이 앞에 거는 예, 이거 읽지 않을게 이게 델델지 오버 델티 막 이렇게 됩니다. 예, 요게 요거가 되고 그 다음에 요 t는 없어지고 델 s가 마이너스 s 나오는 텀하고 그 다음에 t를 냅두고 요 뒤에 거를 갖다가 요거에 대해서 미분한 거하고 이런 텀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 컨스턴 p 조건을 주고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마이너스 델 s가 나오는데요. 이건 어디서 왔냐면 이 컨스탄 p 조건을 주게 되면 이쪽 뒤에 방정식에서 이게 없어지게 되고요. dt를 이쪽으로 넘기고 컨스탄 p 조건을 주면은 이제 델로 바뀌죠. 그럼 마이너스 s가 나오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g하고 s를 같이 델g 델 s로 바꿔 써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 상태에서 같이 델g 델 s 바꿔 써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델 s가 이게 돼버리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델 s가 있습니다. 캔슬이 돼요. 캔슬이 되면 이것이 0이 되게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과 이것이 같다가 됩니다. 그게 여기 써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것은 이 앞에 이 델델 H 오버 델 T P는 정의에 의해서 CP 값의 변화량이 됩니다. CP 값의 변화량이 됩니다. 요거 보이십니까? 요거 지금 이것과 이것이 같죠? 완전히 같습니다. 같은 식이에요. 자, 앞에 저거 왜 유도했는지 알겠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 이 앞에는 이거는 CP 값의 변화량이 아니라 CP 값의 차익이었는데 상황이 바뀔 때 라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대시피도 그런 의미로 쓰였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렇지만 그게 여기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자, 아무튼 수식적으로 이것과 이것을 유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처음에 우리가 채택했던 가정이 뭡니까? 너른스트 포스트레이트 이거였죠. 절대 용도로 갈 때 깁스 프리 에너지와 엔탈피의 변화량은 온도에 대해서 다 0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마이너스 데레스가 있는데 이게 0으로 가는 거죠. 0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데레스가 0으로 가는 거죠. 정확히는 데레스가 0보다 작은 상태에서 0으로 어프로치를 하게 될 것 같네요. 앞에 마이너스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 오른쪽에 그림이 있다 얘기하겠지만 슬롭을 보면은 이게 슬롭이 마이너스 데레스가 되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여기 지금 델델지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마이너스 데레스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고요. 자, 그래서 again 요거가 이것에 의해서 0이 돼서 이게 0이 되게 되고요. 자, CP 값도 이것과 같은 건데 이게 0이다라는 거는 결국 CP 값도 죄송합니다. 대CP 값도 0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절대 용도로 가면은 그게 액체든 고체든 그걸 히팅하는데
필요한 열량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별별 질문이 다 생기죠. 절대 용도에서 액체가 있어? 굉장히 철학적으로 가게 됩니다. 예. 이거를 고민하는 게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까지도 가게 되죠. 예. 자, 아무튼 이런 결과가 수학적으로 유도가 되고요. 이게 또 하나 임플라이 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 중간에 낀 시기에. 낀 식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t가 0으로 가지 않습니까? t가 0으로 가는데 이게 어떤 0으로 가? 그러면은 무슨 얘기야? 이쪽 거. 이쪽 거는 무한대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 거는 무한대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등압 과정이고 엔트로피 변화량을 온도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절대 온도로 간다고 하면은 그 기울기가 무한대로 가지는 않는다. 네. 재밌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절대 용도에서 우리가 온도를 올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럼 엔트로피가 증가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엔트로피가 증가를 하는 게 무한대는 아니다고. 네, 무한대는 아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철학적으로 한참 생각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그 여기 결과에 주목을 하시면은 델지 그래프를 그렸을 때 t에 대해서 이것을 이 기울기를 그때그때 구하면 그 기울기는 반드시 뭐가 됩니까? 이 마이너스 데레스가 되죠. 마이너스 데레스가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 온도 T를 곱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T1일 때, 이 델G가 요 식을 쓰면 델 HT1 마이너스 T1 델 ST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 이 슬롭은 요거잖아. 요거에 그 마이너스 한 거. 그죠? 근데 그거에다가 T1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슬롭을 이렇게 지금 이 슬롭에다가 요 T1만큼 곱하면 이렇게 차익이 되잖아. 이것만큼 더해준 거지. 더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이게 없어지죠. 없어져요. 없어지고 요거만 남게 되죠. 이해되십니까? 양변에다가 여기 있는 이 온도에다가 이 슬롭 곱한 걸 더해주면은 이 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구해집니까? 요 슬롭을 연장해서 y축하고 만나는 지점까지 요걸 이렇게 측정하면 이게 델 HT1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T1이 뭐 어떻게 바뀌어도 항상 이 델 HT1은 같은 거죠. 아,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쉽게 구해질 수 있는 거죠. 기하학적으로 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 T1이 이제 절대 용도로 어프로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왜? 이게 0이 되니까. 0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 텀이 0이 되는 부분이 요 t가 0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슬롭이 이 데레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쪽으로 갈수록 계속 작아지는 게 지금 보이죠? 네, 그려진 그래프에 따라서 H값이 이렇게 파라볼릭한 느낌으로 올라가는 건 왜겠습니까? CP 값이 그 온도 올라가면 계속 증가하잖아요. 저온에서. 그러니까 이게 직선으로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파라볼릭한 느낌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네, 그런 겁니다. 요거만 이해하려고 하면 쉬워요. 파생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주화인마에 걸립니다. 자, 그래서 연력학 제3법칙 끝까지 한번 가보죠. 자, 이제 너른스트 포스출레이트를 도입을 해서 우리가 뭔가 유도를 했습니다. 절대 영도로 갈 때 델S가 0이고 델 CP가 0이다. 이게 유도를 했어요. 유도된 거는 우리가 시어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너른스트 히시어름입니다. 너른스트 히시어름이 나오게 되는데 포스출레이트로부터 for all reactions involving substances 이게 pure substance 그냥 pure substance라고 합니다. in the condensed state that is zero at the absolute zero temperature. 절대 영도에서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0이다. 절대 영도에서 순물질이 뭔가 리액션을 일으킬 때 그때 엔트로피는 변화하지 않는다. 자, 요거 이해되셨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절대 용도에서 순물질이 뭔가 반응을 할 때 엔트로피, 그것과 어소시에이트하는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0이다. 자, 됐죠? 자, 일반적인 어떤 반응을 고려합시다. A 더하기 B가 AB가 되는 걸 고려합시다. 그럼 데레스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거 헤스로 하고 똑같이 생겼죠? 헤스로 어떻게 생겼었습니까? 요거하고 똑같이 생겼죠? 네.
어떤 만들어진 컴파운드의 엔트로피 값이 있고 거기서 순물질의 엔트로피 값을 빼면 그것이 대랬어야 되죠. 이거는 바이 데피니션입니다. 이거 어떤 이 대리라는 것의 바이 데피니션이죠. 히트 오브 포메이션, 아까 데레이츠 히트 오브 포메이션이라고 했으니까 이 S는 뭐겠습니까? 엔트로피 오브 포메이션이겠죠. 엔트로피 오브 포메이션입니다. 절대 용도에서 엔트로피 오브 포메이션은 0이라는 겁니다. 너른스트 포스출레이트가 만약에 맞다고 하면. 자, 그래서 assigning 제로 엔트로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하고 B가 절대 용도에서 제로 엔트로피를 가진다고 우리가 assign 그 값을 그냥 주게 되면은 SAB도 제로가 되죠. 절대 용도에서 만약에 모든 서브스턴스의 엔트로피가 0이라고 한다면 모든 컴파운드의 엔트로피도 0이다. 이거 정말 편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엔트로피를 엔탈피하고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할 수가 있게 되죠. S not이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지울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것이 연력학 제3법칙입니다. For all reactions involving substances in the condensed state, that S is equal to 0 at the absolute zero temperature. 자, 이렇게 해서 연력학 제3법칙을 배우셨고요. 자, 이 연력학 제3법칙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도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유명한 막스 플랑크가 약간의 마치 삼국지로 치면 배송지 주석 같은 걸 하는데요. 약간 주석을 답니다. 자, entropy of any homogeneous substance. any homogeneous substance. 자, homogeneous가 붙었네요. 그죠? 균질한 순물질이라는 얘기가 붙었습니다. which is in complete internal equilibrium. 그러니까 이제 그 재료 자체를 시스템으로 봤을 때 그 시스템 안에서 이 연력학적 평형이 도달돼 있다는 거죠. 내적으로. 네, 완벽하게. 그러면 may be taken to be zero at zero Kelvin입니다. 여기 제가 왜 maybe를 앞에 제목에 붙여놨는지 아시겠죠? 예. 이게 플랑크 코렉션입니다. 지금 뭘 집어넣냐면 호모지니어스 집어넣고요. 예, complete internal equilibrium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maybe 집어넣네요. maybe is 아니고 maybe taken to be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어쨌든 플랑크가 맞다고 합시다. 플랑크가 맞으면 어떻게 다르게 되냐? 저는 플랑크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플랑크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플랑크가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휘치 익스클로드 있죠? 제로 엔트로피로 놓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뭐가 들어간지 한번 볼게요. 글래스. 글래스는 리퀴드를 슈퍼쿨링을 오래오래 해가지고 최대한 온도를 끌고 내려간 다음에 한 방에 딱 이렇게 솔리디피케이션을 탁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크리스탈 속초고 뭐고 없고 그냥 분자들이 원래 있던 그 자리 거의 그 근처에서 그냥 이렇게 얼어붙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탈 속초 자체가 아니죠. 그게 글래스인데.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퀄리브리움 못 갔죠? 이퀄리브리움에 갈 시간이 있었어야지. 글래스가. 이 글래스가 이 비트리피케이션 되는 온도가 설령 높다고 해보죠.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높은 온도에서 글래시피케이션 이게 비트리피케이션이 된다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그렇게 돼버리고 나면은 이제 그 안에 원자들이 디퓨시비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가 이 서멀 이퀄리브리움으로 못 가요. 그냥 고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거를 절대 용도로 내린다고 그것의 엔트로피를 0으로 놓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 자, 솔루션은 어떻겠습니까? 네, 솔루션. 솔루션은 이제 용액이잖아요. 뭐 녹아 있는 거잖아.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네, 솔루션 온도를 이제 절대 온도로 이제 끌고 가면은 이 솔루션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5대5로 섞어놨다, 7대3으로 섞어놨다 그러면 당장 이 비율만 해도 로컬하게 이 7대3 비율, 5대5 비율이 계속 맞아야 될 텐데 우리가 온도를 이렇게 이게 유체 그러니까 액체 내에서 컨덴스드 매터니까 액체 내에서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겠어요? 동적 평형이 유지되고 있을 거 아니야. 저 5대5 7대3이.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천천히 이제 절대 용도로 아주 천천히 가져간다 하더라도 저게 이제 로컬하게 안 맞은 상태에서 그대로 프리징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절대 용도에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지. 거의 다 그런 논의예요. 아이소톱은 더합니다. 아이소톱은 동위원소잖아요. 이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건데 아이소톱에서 나오는 방사선 얘기는 하지도 않을게요.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아이소톱이 있어. 그러니까 비방사성 동위원소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게 그냥 뭐 음? 케미스트리하고 관계도 없잖아. 이건 피지컬하게 다른 거잖아. 그 아톰들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미 그 호모지니어스 서브스턴스가 아니야. 이 서브스턴스가 케미컬하게 데피니션이 주어졌기 때문에 동위원소가 섞여 있어도 우리가 이걸 서브스턴스로 보지 않습니까? 왜냐면 케미컬 캐릭터리스틱은 동일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이소톱으로 오게 되면 이미 이건 논의 자체가 피직스 영역으로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브스턴스의 정의 자체가 피지컬하게 바뀌어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호모지니어스 아니 생각해봐. 이게 동위원소 안에서 조금 더 무거운 애랑 조금 더 가벼운 애가 있는데 걔네가 그 고체 안에서 걔네가 균질하게 분포한다라는 그건 어디 있는 거야? 균질하게 분포해도 그거는 서브스턴스가 또 아니지. 왜냐면 이미 성질이 다른 거니까. 자,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거랑 어소시에이트하는 엔트로피 별로 안 크고 이거는 그냥 관행적으로 무시한다 이겁니다. 너무 다 세세하게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서 넘어갈게요. 자, 글래스 솔루션 아이소톱. 자, 그 다음에 이거 non equilibrated solid crystal.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고체 결정 구조가 있으면 다른 거 다 빼고 이게 퍼펙트 크리스탈이라 그래도 여기에 무조건 CB하고 CI는 있어야 돼. 베이컨식 컨센트레이션하고 인터스텔 컨센트레이션은 무조건 존재를 해. 온도에 대응되는 온도의 함수로. 자, 이제 우리가 이거 온도를 낮춰가요. 온도가 낮춰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온도가 높을 때 CB나 CI 값이 높을 거 아니에요? 온도를 낮출 때 얘들이 이 표면으로 퍼펙트 크리스탈이니까 오직 표면으로 다 디퓨전 해갖고 가가지고 I든 V든 사라져야 돼. V는 표면에 가서 볼륨을 줄이던가 I는 표면으로 가가지고 새로운 크리스탈 레티스에 자리를 잡던가. 그죠? 자, 그게 되겠습니까? 온도를 절대 온도로 끌고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온도에서 이펙티브하게 디퓨전이 사실상 멈춘 어떤 거의 그런 상황까지 온 다음부터는 거기 있던 CB 값이 어떻게 돼? 그냥 화석처럼 거기에 그냥 갇혀 있는 거지. 이퀄리브리움을 맞추기 위해서 표면으로 가고 싶지만 이미 이 디퓨지비티가 너무 낮아졌다 이겁니다. 절대 온도로 가져가면 이제 그냥 완전 모든 게 얼어붙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지. 디크리징 해야만 하는 베이컨식 컨센트레이션 온도에 따라서. 근데 그게 더 이상 디크리징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야. 온도가 얼마 이상 내려가면. 사실은 이건 무슨 절대용도 이런 얘기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금속 재료들은 거의 한 온도를 5, 600도 이상으로 올리지 않으면 디퓨전이 굉장히 활발하지가 않아요. 눈으로 전자투과 현미경에다 놓고 봤을 때 그게 확인이 안 된다 이겁니다. 상온에서만 관찰해도 그냥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냥 계속 practically speaking 그냥 영원히 관찰해도 똑같다 이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게 베이컨식 컨센트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절대 온도에 맞게 내려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엔트로피 오브 믹싱에서 넌제로 값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주어진 솔리드 시스템에서 거기 있는 베이컨시랑 인터스티셜을 이제 배열하는 그 넘버 오브 어레인지먼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랑 어소시에이트하는 그 컴퓨테이셔널 엔트로피가 0이 아닌 값이 계속 주어진다는 겁니다. 절대 영도에 상응하는 값은 뭐겠어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0이어야 되겠죠. 퍼펙트 크리스탈이 되어서. 네. 그러니까 퍼펙트 크리스탈이 아니니까. 넌 이퀄리브레이티드 솔리드 크리스탈은. 네. 그래서 이것이 플랑크가 제시한 코렉션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굳이 소개하는 이유는 이걸 보고 그 많은 연력학 재산 법칙을 보고 어떤 의문을 많이 가지실 수 있는데 거기에 좀 부분적이나마 해답을 제시를 하고 실질적인 케이스와 수학적 유도에 의해서 얻어진 결론을 혼동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장시간을 들여서 이것을 설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연력학 재산 법칙은 어쨌든 유도가 되었습니다. 포스출레이트로부터 시오름이 유도가 되었고요. 이 재산 법칙을 사람들이 당연히 실험적으로 베리피케이션을 하려고 입증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이미 과거형이죠.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걸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 얼로트로픽이란 말이 나오는데 얼로트로픽이라는 거는 이거 제가 지금까지 많이 얘기한 겁니다. 순물질에서 이 고체 크리스탈 스트럭처의 변화가 있는 거, 상변이가 있는 거, 그것을 얼로트롭이라고 합니다. 동소체. 그래서 이게 합금 경우에는 얼로트로피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되고 폴리몰피즘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됩니다.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하시고요. 예,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저널 오브 뉴클리어 머티리얼 논문 심사하는데 얼로트로피하고 폴리몰피즘하고 단어 뜻도 구별 못해서 쓰는 것 같은 논문이 오면 아무래도 리뷰할 때 조금 더 부정적으로 이렇게 빡빡하게 읽을 확률이 높겠죠. 예. 어디 틀린 데 없나 열심히 찾게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얼로트로피, 순물질의 페이지 트랜지션에 관련된 양입니다. 이 페이지 트랜지션도 저는 항상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책들이 혼용을 합니다. 그래서 혼동하지 마시고요. 뜻은 같습니다. 자, 알파라는 상이 있고 베타라는 상이 있고 상변이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컨스트 T에서 일어난다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래야 논의가 간단하니까. 자, 그러면은 온도는 고정됐으니까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온도를 이제 T 트랜스라고 놓고요.
그 상변이가 일어날 때 측정되는 엔탈피 값, 우리가 이제 주거나 받은 그 힛 값이 있겠죠. 그걸 이제 델 H 트랜스라고 합시다. 그럼 간단한 나누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측정할 수 있는 거지. 여기 지금 델 S2로 돼 있는 거. 이 어떤 높은 온도, 이 높은 온도겠죠. 제로 켈빈에 대해서는 높은 온도니까.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온도에서 우리가 얘를 상변이를 시킨다는 거였지. 시키면서 우리가 공급한 힛의 양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QP겠죠. 그게 델의 H일 테니까. 우리 측정이 쉽지 않습니까? 자, 그걸 한 다음에 우리가 이 온도 측정해서 아니까 이거 나누면 어떻게 돼요? 델 S2가 실측이 된다는 겁니다. 델 S2가. 델 S2를 실측을 하면은 우리가 실측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더 있죠. 하나는 알파상을 유지하면서 절대 용도에서 이 T 트랜스까지 올리는 데 들어간 그 힛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적분하면 되죠. 여기 온도로 시각과 온도로 나눠 갖고 0에서 T 트랜스까지 올리면서 이 알파상일 때의 CP 값을 알면 그게 온도에 대한 함수겠지만 그걸 이제 적분을 해 가지고 이 델스 1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상변이가 일어난 다음에 이거를 절대 용도까지 냉각을 시키는데 자, 여기도 주의하세요. 알파를 지금 우리가 베타로 바꾼 다음입니다. 근데 지금 베타를 상변이를 안 일으키고 베타상을 유지한 채로 절대용도까지 냉각을 해야 돼요. 자,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용도 이렇게 냉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적분하면 되죠. T 트랜스에서 0도까지 내리면서 CP 오브 베타의 값을 온도로 나눈 값을 이제 전체 온도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얘가 0인지를 알고 싶어요. 우리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서 여기 있는 이 순물질의 엔트로피 값에다 우리가 0을 어사인 하면은 그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이게 0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 용도에서 알파든 베타든 엔트로피 값이 0이려면은 이 차익도 0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차익을 어떻게 구하겠다는 거야? 엔트로피는 스테이트 펑션이죠. 그러니까 이 값을 구하고 싶을 때 경로 인디펜던트 하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도 이게 엔트로피의 총합 같아야 된다는 거지. 무슨 얘기야? 데레스4는 데레스1, 데레스2, 데레스3를 더한 것과 같다는 거지. 근데 얘가 0인 걸 보이고 싶어. 그러면은 뭘 보이면 돼? 데레스2가 데레스1 더하기 데레스3하고 같은 걸 보이면 되죠. 이게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자, 데레스2는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고, 그죠? 요거 값은 어떻게 해? 이렇게 계속 그 온도 범위에 대해서 측정해가지고 적분해주면 되죠.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제3법칙을 증명하려고 그러면은 실험을 몇 번 해야 됩니까? 정답은 무한대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순물질이 만들 수 있는 모든 컴파운드와 모든 어, 이뭐 폴리몰피즘과 얼로트로피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그죠? 네. 전부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전부 다 했다고 주장하면은 그것밖에 없다고는 누가 증명했냐 이렇게 묻겠죠. 자, 이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 증명이 아닌 거지. 그래서 이게 자 베리피케이션인 겁니다. 증명이 아니고 베리피케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익스페리멘탈 베리피케이션이고 자, S0에 0을 어사인을 하면 ST는 S 낫을 고려할 필요 없고 지워지죠? 이렇게 그냥 구해진다는 겁니다. 이거 앞에 다시 넘어갔다 올까요? 자, 앞에 여기에서 이거 0이면 지워지잖아요, 0이니까. 그럼 뒤에 거만 남죠? 그냥 그거 다시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가 생겼다는 거냐면 제가 이 질문 하기 전에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는데 사람들이 했다는 거지. 했는데 이거 맞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나? 안 맞지. 이거 하고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하면 이 등호 이게 됐겠어요? 이거 안 되거든. 근데 비슷했다 이거지. 아야, 이 정도면 충분히 비슷해. 실험 오차 이내야. 예,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실험 오차 이내야. 그래서 자, 증명됐다 치고 자, S0 0 간다. 자, ST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건 이제 절대용도 불편하기 때문에 상온에서 주로 298 켈빈에서 이 S 값을 타블레이션을 해놓는다 이거예요. CP over T DT를 0에서 298까지 이 값을 타블레이션 해놓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데레스 값만 신경 쓰면서 살 수가 있게 되죠. S298 값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하면 되니까 어차피 차익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절대 엔트로피 값이 얼마인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온도도 어때요? 다우너 템퍼러처 그레디언트 지겹게 얘기했죠. 온도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고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차익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생각나는 말이 있어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Measure what is measurable and make measurable what is not so. 굉장히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자,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측정하시고요. 측정 못하는 것은 측정할 수 있게 만드십시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대학원생의 정신이 아닌가 합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듣고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시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자, 밑에는 제가 흔히 사용되는 이 CP 값의 엠피리컬 포뮬라를 이제 제시를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상수 텀이 컨스턴트 텀이 있고 이제 코에피션트 두 개 있고 여기 t의 마이너스 1승 텀과 t의 마이너스 2승 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피팅하니까 측정된 결과 그 CP 값하고 매칭, 그러니까 우리가 피팅을 잘할 수 있어서 이 식이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포뮬레이션이 우연으로 보이시지는 않죠. 네. 이렇게 CP 값을 정의를 하면 적분도 쉽고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굳이 불필요하게 복잡한 매스메티컬 포뮬레이션을 할 이유가 없죠. 왜? 아무도 안 쓸 텐데 그걸 만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죠? unless 뭐야? 그 복잡한 수식이 뭔가 이 기반 이론을 가지고 자연을 완벽하게 모델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우리는 불필요하게 복잡한 매스메티컬 포뮬레이션을 끌고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논의에.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니차드라는 분하고 트라우톤이라는 분이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요. 각각 여기는 이제 퓨전에 대한 거고 여기는 이제 보일링에 대한 건데 퓨전은 뭐 멜팅입니다, 멜팅. 공식 용어는 퓨전이 많이 쓰여야 되는데 이게 뉴클리어 안 하시는 분은 이걸 퓨전으로 쓰거든요. 그래도 되죠. 왜냐면 그분들한테 퓨전은 용융이거든. 근데 우리는 퓨전하면 퓨전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멜팅일 때 이제 얘기인데 재밌는 걸 발견을 해요, 이분이. 이 데레이치 값이 상수인 것 같다는 걸 발견해. 무슨 얘기냐면은 이 데레스 값은 TM 오버 H 데레이치M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 이상한데? 이 온도가 올라가면 이 엔트로피 값이 올라가나? 자, 이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데레이치M은 데레스 TM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데레스가 올라간다고 하면 안 되네. 온도가 올라가면 데레이치M 이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금속의 녹는 점에 따라 가지고 데레이치M 값을 갖다가 플러스를 해본 거지. 해봤는데 직선인가? 그러면 직선이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게 상수인데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 상수가 뭐예요? 요거 9.61, 8.25 이렇게. 이해되시죠? 음. 자, 그래서 실험적으로 실측을 해봤는데 굉장히 많은 금속의 이 멜팅, 레이턴트 히트 오브 멜팅이 온도에 정비례하는 리니얼리 프로포셔널하는 비헤이비어를 보였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피팅을 해봤는데 뭐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 써가지고 피팅했겠죠. 해봤는데 FCC 메탈은 9.61, 그러니까 조금 더 가파른 요게 FCC 메탈이겠죠. 그리고 BCC 메탈은 8.25 정도가 나오더라,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 이거 절편값이니까 큰 의미는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결론을 좀 유도를 했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같은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가진 금속이 녹을 때 엔트로피 증가는 거의 같네가 되는 겁니다. 재밌죠? 금속이,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가 될 때 고체가 액체가 되기 때문에 시스템에 증가하는 엔트로피 값은 같다는 겁니다. 1몰의 금속을 1몰의 금속 액체로 바꿀 때 거기에서 증가하게 되는 엔트로피의 값은 상수다.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왠지 S는 K, L은 오메가가 자꾸 생각이 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같단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자, BCC 메탈일 경우에는 좀 숫자가 달랐고요. 그러니까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다른 상태에서 이제 녹는 거니까 당연히 어소시에이트 하는 값이 다르겠죠.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이걸 보고 이거를 제가 중간고사 내면 맞추실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무식하게 한번 단무지로 한번 해석해 보죠. 이게 지금 엔트로피 증가가 여기는 8.25고 여기는 9.61이잖아. 그럼 무슨 얘기야? 제가 이걸 보고 다음에 두 수식을 보고 리차드 룰을 보고
BCC 메탈과 FCC 메탈 중 둘 중 어느 것이 더 무질서하게 오더되어 있는지를 논하시오. 자, 여러분들의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녹을 때 엔트로피가 별로 안 증가하는 BCC가 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밌지 않나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정량 비교가 가능해지는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역사적으로 많이 연구돼 있는 겁니다. 예, 그렇고요. 자 이제 녹았으니까 뭐 해야 되나요? 예, 끓여야죠. 끓여. 액체 금속 끓여버려. 예, 끓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또 레이턴트 히드 오브 보일링인데 참고로 보시면은 여기 멜팅은요 5도가 달라. 이게 다 킬로줄 퍼 오도가 다르지 않나? 자, 이거 단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킬로줄 퍼 몰이고요. 여기는 줄 퍼 켈빈인데 이거는 퍼 몰이어야 되는데 퍼 몰이어야 되니까 여기서 킬로로 바꾸면 이게 지금 0.1이 돼야 되는 건가요? 0.1, 0.2.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온도로는 안 나눠준 건가? 잠시만요.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리고 있어요. 네. 여기 온도를 안 넣어준 것 같고 직접 비교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이거는 넘어가고요. 여기선 비교가 불가능하니까. 자, 여기 안에서만 비교를 해보죠. 여기 안에서 보면은 몰라 엔트로피 오브 보일링도 어떻습니까? 델 HB하고 TB. 이게 또 직선 같죠? 그래서 뭐 피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기울기가 다른 직선이 얻어질 수가 있고 교과서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그냥 전체 온도 범위에서 이 보일링 하는 애들을 다 쟀더니 이 기울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한 2000 켈빈보다 아래쪽에서 보일링 하는 애들만 갖고 피팅하니까 이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걸 갖고 이제 몰라 엔트로피 오브 보일링을 이제 계산했더니 대충 뭐 87, 88 이런 정도 값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리퀴드에서 가스로 갈 때도 어소시에이트 하는 그런 어떤 그 값이 같다는 그런 결과가 되네요. 자, 이 엔트로피, 요걸로 비교할 수 있겠네. 제가 잠깐 혼동이 나서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뭐 9, 8 이러잖아요. 이게. 여기는 88 아닙니까? 단위가 줄퍼 켈빈으로 갔기 때문에. 거의 몇 배입니까? 10배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리퀴드로 갈 때는 약간 무질서해지는 거고, 리퀴드에서 이제 기체로 갈 때는 어마어마하게 무질서해지는구나.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인플루언스 오브 프레셔. 엔탈피하고 허가 보이네요. 엔탈피하고 엔트로피에 압력이 미치는 영향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거 왜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압력의 영향이 별로 안 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면은 G 안 쓰고 A 쓸 수 있거든. 차이점 뭐였습니까? G는 H-TS고 이거는 이제 U-TS 이렇게 됐었죠. 네. 그리고 이제 PB 텀도 있고 한데 이쪽에 요게 들어있잖아요. 여기가 저기에는. 네. 그래서 이제 이중으로 사실 되긴 하는데 아무튼 논의를 따라가 봅시다. 클로즈드 시스템이고요. 시스템 사이즈 이제 상승 거죠. 그다음에 컴포지션도 고정돼 있고 등온입니다. 자, 그러면은 DH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가 PT를 골라서 전개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DT가 있고 여기 뭐가 있었을 건데 관계없죠. 등온 했으니까. 그럼 앞에 이것만 남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으로부터 양변을 어디에 대해서 편미분 하나요? 이제 P에 대해서 편미분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식은 이렇게 되고 여기는 P가 없어지고 V만 남죠? 자, 이 상태에서 맥스웰 방정식 이걸 소환합니다. 이 식이 맞는지는 지난번 강의 노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대입을 하면은 제 마이너스 1로 오고 이게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엔트로피 치운 겁니다. 지금 엔트로피를 치운 거예요. 엔트로피를 치우고서 뭘 하냐면은 definition of isobaric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거. 이게 지금 아이소바릭 할 때 이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죠. 아이디얼 가스일 때 이게 어떻게 됩니까? PB는 RT 넣고서 이거 계산해 보면은 1 over T가 나와요. 1 over T. 자, 1 over T는 R over PB죠. 이 R over PB인데 V over RP 이렇게 되는데 이 R over P가 뭡니까? 이게 이 값이에요.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것 값이 이렇게 되는데 t가 이렇게 오고 마이너스
알파 V가 되는 거죠. 왜냐면 알파 V가 요게 되니까. 요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지. 예. 그 다음에 뒤에 V 더하기가 따라오죠. 그러면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겠네요.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대레이치 값을 구하고 싶으면은 스테이트 1에서 2로 적분해 주면 되니까 V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t를 갖다가 압력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 어떻게 되냐면은 요 알파 값이 1 오버 t가 되기 때문에 아이디얼 가스에서는 그 경우를 집어넣으면 이게 1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0이 되죠. 그래서 아이디얼 가스일 때는 이 대레이치 값이 무조건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가 되느냐? 이 압력이 바뀌었잖아요. 압력이 바뀌었는데 H 값이 안 바뀐다는 얘기인 거야. 아이디얼 가스에서. 네. 압력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네. 네. 같은 결론입니다. 앞에 유도했던 걸 다시 여기서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써서.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어지는 논의가 뭐냐면 이제 이번에는 엔트로피를 고려를 합니다. 똑같이 클로즈 시스템의 픽스드 컴포지션의 컨스턴트 T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S를 뭐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이걸 날린 거죠. 네. 자, 이게 되고 앞에서 썼던 똑같은 맥스웰 이퀘이션을 쓰면은 요게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와요. 네, 두 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데레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알파 v 값이 뭐가 돼요? 요게 이거가 이거니까 여기다 넣으면 알파 v 값을 dp에 대해서 1에서 2에서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고요. 자, 그럼 다시 아이디얼 가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에서 이 알파가 1 오버 t가 되잖아요. 이게 1 오버 t가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v 오버 t를 이제 p에 대한 함으로 다 바꿔줘야 되니까 이렇게 r 오버 p가 되는 겁니다. r 오버 p가 되면 적분하면 이런 식이 나오죠. 네. 여기 마이너스 없애야 되니까 이게 뒤집혀야 되는데 그 다음에 pb는 rt를 써줘 v로 바꿔주면 이게 노테이션이 2 오버 1, 2 오버 1으로 킵이 되죠. 이 결과가 어디서 유도됐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이 결과는 이미 예전에 유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몰라 엔탈피하고 엔트로피는 relatively insensitive to changes in pressure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고체나 비압축성 유체를 생각을 해봐요. 압력이 변화하면 이게 별로 안 변하죠. 부피비가. 그럼 이게 1이 되면은 0이 되지 않습니까? 데레스가. 그러니까 완전히 0은 아니겠지만 이 차이가 작다고 하면 엔트로피 변화 값이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압력의 영향은 굉장히 그 컨덴스드 페이지에 대한 디스커션을 할 때는 무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유너리 페이지 다이어그램 중에서 압력 변화에 의한 어떤 고체상 형성에 대한 걸 배울 게 있을 거예요. 특히 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건데 그때 이 상이 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압력의 단위를 보면 기가파스칼 단위로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그렇게 커야 엔트로피 텀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상변이를 유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압력과 온도가 바뀔 때 이 델H 값은 이렇게 계산될 수 있고 델S 값은 이렇게 계산될 수,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같은 거 계속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도 변화에 의한 엔탈피 변화 값과 압력 그 변화에 의한 엔탈피 변화 값을 두 개를 더해야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스테이트 1에서 2로 갈 때 두 개가 같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건데 다행히 뭐다 pressure dependence of B and 알파 이게 이제 요구가 원래는 되는데 이것이 컨덴스드 페이지에서는 넘어갈 수 있다. 네글리저블 한 경우가 많다. 이제 이런 결론이 유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컨덴스드 페이지에서 압력 영향을 무시하고 논의를 전개하는 경우가 제법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대한 익스큐즈를 이제 제공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나긴 강의가 끝났네요.